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알 베티스와 비토리입니다. 베티스는 최근 공식 경기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며 라리가에서는 헤타페전 2대1 승리를 포함해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대1로 꺾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경기력이 기복을 보였습니다. 헨트와의 1차전에서 3대0 승리를 거뒀지만 2차전에서는 홈에서 0대1로 패하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부상으로 마르크 로카, 지오바니 로셀소, 압데, 앙헬 오르티스 등이 이탈하며 중원과 공격진의 로테이션 폭이 좁아졌습니다. 특히 로셀소의 부재는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이스코와 안토니의 활약이 중요하며 최근 폼이 좋은 이스코가 빌드업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최전방에서는 쿠초가 결정력과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토리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르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비 집중력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하며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르코비치와 빌라누에바의 중앙 수비 조합이 단단합니다. 또한 브루노 바렐라의 선방 능력도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4골에 그쳤으며 넬손 올리베이라가 결정력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자원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베티스가 홈에서는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부상 변수와 기마랑이스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하면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베티스가 점유율을 높이면서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 기마랑이스의 단단한 수비를 깨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티스가 어렵게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베티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와 피오렌티나입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원정 경기에서는 불안한 면이 드러났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비킹구르 레이캬비크를 2대1로 잡고 토너먼트에 진출했으며 리그에서도 볼로스, 파나이톨리코스를 꺾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라미아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하며 수비 불안이 노출되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카롤 스비데르스키와 테테의 조합이 핵심이며 특히 스비데르스키는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연계와 결정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시오피스와 체린이 공수 밸런스를 조율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비로 최근 5경기에서 6실점을 허용하며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할 경우 빌드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운영이 안정적이며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원정 3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공격력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이 문제입니다. 니콜로 자니올로와 루카스 벨트란의 조합이 있지만 결정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니올로는 최근 5경기에서 단 1골에 그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또한 주포킨이 결장하면서 공격 화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중원에서는 만드라고라와 카탈디가 경기 조율을 맡고 있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받을 경우 실수가 잦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내려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지만 파나시나이코스의 강한 홈 분위기를 고려하면 점유율을 쉽게 가져가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나시나이코스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피오렌티나는 원정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점유율을 높이려 하겠지만 결정력 부족과 압박에 대한 취약점이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두 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불안정한 만큼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파나시나이코스의 근소한 차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파나시나이코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몰데와 레기아입니다. 몰데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공식 경기보다 친선전이 많아 경기 감각이 완전히 올라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6강 진출 과정에서도 샴록 로버스를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한 뒤 원정에서 승부차기 끝에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불안입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이 잦으며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책이 나올 위험이 큽니다. 칼스트롬의 선방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측면 수비수 룬드와 에밀 브레이빅의 오버래핑이 많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공격에서는 구스타프 니하임과 에릭센이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니하임은 빠른 발과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나지만 상대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으면 존재감이 줄어듭니다. 중원에서는 델리와 엥가르드가 경기 운영을 맡지만 상대의 미드필드와의 압박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기아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슐라스크 브로츠와프를 3대1로 제압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으며 지난달 라도미악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한 바 있습니다. 레기아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에서의 위력입니다. 마르크 구알, 초디나 조합이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제공권에서도 뛰어납니다. 중원에서는 카푸치카와 오이에데레가 경기 운영을 담당하며 상대 중원의 압박을 빠르게 벗어나 롱패스로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았으며 피아스트 글리비체와 라도미악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후방에서 실수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몰데의 공격 패턴이 단순한 만큼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몰데가 홈에서는 강한 편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종종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레기아가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고 몰데의 후방 빌드업이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승부가 쉽게 나지 않을 경기로 보이며 난타전 끝에 승부는 2차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코펜하겐과 첼시입니다. 코펜하겐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수페르리가에서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미트윌란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1차전과 2차전 합계 4대2로 승리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코펜하겐의 핵심은 홈 이점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격에서는 클라에손과 엘류누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클라에손은 최근 리그 3경기 2골로 폼이 좋은 상태입니다. 미트윌란전에서도 결정적인 패스를 넣으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주전 센터백 레라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중원에서의 압박이 강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중거리 슈팅 기회를 쉽게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의 강한 압박을 고려했을 때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책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첼시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사우샘프턴을 4대0으로 압도하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브라이턴과의 2경기에서 연달아 패하며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팔머와 은쿤쿠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팔머는 최근 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은쿤쿠 역시 복귀 후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카이세도와 엔조 페르난데스가 경기 흐름을 조율할 전망이며 네투 역시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며 공격 전개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비 불안입니다. 바데아실과 찰로바의 이탈로 인해 센터백 라인의 변수가 많으며 마크 쿠쿠렐라와 말로 구스토의 측면 수비가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만큼 역습 상황에서 코펜하겐이 이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첼시가 원정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펜하겐의 수비도 탄탄하지 않은 만큼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쉽게 끝날 경기는 아닙니다. 결국 첼시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첼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야기엘로냐와 브루게입니다. 야기엘로냐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시카 토폴라전에서 강한 공격력을 보이며 경기 내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주요 득점 루트는 측면 전개와 크로스를 활용한 박스 공략이며 이마저와 플루르가 공격을 이끌고 빌라르가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개의 중심을 잡습니다. 중앙에서는 로만추크가 중원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비에서는 스크르집착과 폴락의 센터백 조합이 안정적이지만 상대의 빠른 역습을 막는 데 다소 약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며 상대를 밀어붙이는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루게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호를 기록하며 무승부 비율이 높습니다. 공격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수비적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며 끈끈한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소머스가 팀 내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미다와 프란시스가 이선에서 지원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패턴이 단순하고 경기당 평균 득점력이 낮은 것이 약점입니다.
수비에서는 페린, 디아키테, 라비치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마그네가 측면에서 지원합니다.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미드필드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며 상대가 빠른 전환 플레이를 시도할 경우 수비 블록을 깊게 가져가면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야기엘로냐의 홈 경기력과 공격력을 고려하면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브루게가 수비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야기엘로냐가 1차전에서 신승을 챙길 가능성이 높으며 한 골 차 승부가 예상됩니다. 야기엘로냐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첼레와 루가노입니다. 첼레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예상 이상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바샥셰이르를 5-1로 대파했고 뉴세인츠를 3-2로 잡으며 극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쿠치스로 유럽 대항전 5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델로리에르 쇼베, 프루체프 등이 이선에서 공격을 지원합니다. 다만 수비 조직력이 불안하며 최근 올림피아 류블리아나와의 경기에서 0-2로 패하며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네마니치의 복귀 여부가 수비 안정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며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루가노는 유럽 대항전에서 경쟁력을 보였지만 최근 공식전 3연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FC 취리히전 0-3 대패, 스위스컵에서 2부 팀 비엔에게 패배하는 등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원의 핵심인 비슬리미가 부상과 징계로 결장하면서 중원 장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 코우치아스가 나서지만 최근 득점력이 저조한 것이 문제입니다. 도스산토스, 보타니 등이 이선에서 활로를 열어야 하지만 경기력 기복이 심합니다. 수비 라인은 자노티, 하이다리가 버티고 있지만 최근 3경기 6실점을 허용하며 조직력 불안이 뚜렷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전과 달리 현재 흐름은 불안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첼레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쿠치스의 득점력이 살아있는 만큼 득점 기대치가 높습니다. 반면 루가노는 중원 핵심 자원의 결장과 최근 수비 불안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득점할 확률이 높으며 다득점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첼레가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며 오버 배팅이 유리할 전망입니다. 첼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보라츠와 라피트빈입니다. 보라츠는 득점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본선 8경기에서 단 5골을 넣었지만 4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끈질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LASK 린츠를 2-1로 꺾고 파나시나이코스와 1-1로 비긴 점은 긍정적이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22로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올림피아 류블리아나를 상대로 1-0 합산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올랐습니다. 리그에서는 보스니아 프리미어리가 2위로 선두 지린스키와 승점 4점 차입니다. 전술적으로 4-2-3-1을 주로 활용하며 데스포토비치가 팀 내 최다 득점자지만 결정력은 아쉽습니다. 이선의 쿠라신, 사비치, 부코비치가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니콜로프와 오그리네치가 중원을 책임집니다. 수비에서는 헤레라가 징계로 결장하며 그의 대체자로 수비치가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3골에 그치며 공격력이 심각하게 저조합니다. 라피트비는 최근 3연패로 부진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라인도르프 알타흐를 5-0으로 완파하며 반등했습니다. 유럽 대회에서도 초반 이스탄불 바샥셰이르, 노아, 페트로쿰을 연달아 제압했고 FC 코펜하겐을 3-0으로 꺾으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리그에서는 5위까지 내려앉았으며 선두권과의 승점 차가 9점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 무대에서 만회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합니다. 4-2-3-1 전술을 활용하며 베르가 이번 대회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얀손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샤우프, 자이들도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중원의 상가레와 그르기치가 밸런스를 맞춥니다. 수비는 최근 5경기에서 10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바냐루카의 둔탁한 공격력을 고려하면 실점 위험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피드 빈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을 회복했고 베르와 얀손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바냐루카는 수비적으로 단단하지만 공격력이 지나치게 빈약합니다. 라피드 빈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바냐루카가 최근 5경기에서 3골밖에 넣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언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라피드 빈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8번째 경기는 파포스 FC와 유르고르덴입니다. 파포스는 구단 역사상 첫 유럽 대항전 참가에도 16강까지 진출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컵 우승으로 유럽 무대에 입성한 후 유로파 리그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컨퍼런스 리그로 전환해 16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국내 리그에서는 선두 경쟁 중이며
직전 경기에서 APOE를 2대 0으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모니아전 1대2 패배에서 보듯 경기 막판 집중력 문제가 불안 요소입니다. 전술적으로 4-2-3-1을 사용하며 자이로가 12골을 기록하며 원톱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데르손 실바는 15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지만 주로 벤치에서 출전합니다. 이 선에서는 올시치, 드라고미르, 코에이아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지원하며 중원의 이반 순지치와 페페가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수비진은 루카센, 골다르, 실바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이 강하지만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약점입니다. 유르고르데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 풍부하며 지난 시즌에도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도 조별리그에서 4연승을 포함해 13점을 획득하며 16강 직행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스웨덴 리그 개막 전이라 공식 경기 감각이 떨어진 상태이며 직전 스벤스카 컵 조별리그에서 예테보리에게 0대1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전력 공백이 큽니다.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6골을 기록한 핵심 공격수 휘메시 부상으로 결장하며 응웬이 최전방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응웬은 최근 경기에서 득점 감각이 저하된 모습입니다. 이 선에는 주겔리, 팔레니우스, 아슬론드가 배치될 예정이며 중원의 슐러와 스탠손이 조합을 이루지만 사보비치의 이적으로 인해 중원 조직력이 다소 약해졌습니다. 수비진은 테노, 라르손, 코스기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포스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유르고르덴이 리그 개막전이라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휘메세 부재도 유르고르덴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파포스는 리그 선두 경쟁을 펼치며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르고르덴의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포스의 승리가 유력하며 파포스의 수비력과 유르고르덴의 득점력 저하를 감안하면 언더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